overweight, 즉 과체중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넘어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체중으로 평가되는 과체중 및 비만을 넘어 이제는 과지방, 즉 마른 비만이라고도 불리는 overfat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지방이란 체중상으로는 정상이지만 체지방률은 과다한 상태를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상 체중 범주에 속하는 분들 중 20에서 40%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overfat이라는 우리의 적은 어찌 보면 현재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백신을 맞게 한 글로벌 팬데믹보다 실제로는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진짜 글로벌 팬데믹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overfat은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리고 각종 암 등을 초래하는 만성적 전신염증을 야기하므로 우리의 삶의 질과 수명을 감소시키는 주범입니다. 사실 이러한 overfat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단순히 덜 먹고 더 많이 운동하라는 권고를 넘어서는 스마트한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음식 섭취, 즉 섭취 칼로리를 줄이라는 전통적 방식의 접근으로는 이러한 진짜 글로벌 팬데믹, overfat을 효과적으로 무찔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고 스마트한 영양 전략을 실천하는 것은 스마트한 운동 전략을 실천하는 것과 더불어 분명 overfat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즉 탄수화물 섭취는 극도로 제한하고 지방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이 방법은 해당 overfat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스마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탄고지 시기에 대한 찬반이 아직 분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시기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철저하게 수행할 경우 드라마틱한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 시기를 수행할 경우 체구성의 변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들은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중 본 연구에서는 8주간 한 그룹은 저탄고지 시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한 그룹은 표준 시기를 수행하게 하여 내장 지방의 변화를 측정하였더니 저탄고지 시기를 수행한 그룹이 3배 더 많은 내장 지방의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저탄고지 시기를 시작하면 처음 약 2.5주 동안은 일시적으로 총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총 에너지 소비량이 이전보다 더욱 증가한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 따르면 저탄고지 시기는 지방 제거 효과 이외에도 해당 식이요법을 통해 얻어진 키토시스 상태는 근육 대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그리고 대사 효율성 측면에서 이로운 변화를 나타내며 본 연구들에 따르면 해당 변화들은 활성산소 및 암 성장을 줄이고 동맥경화,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등과 같은 노화에 따른 뇌질환, 그리고 뇌전증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됩니다. 따라서 저탄고지 식이요법 실행 시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하기 위해 최소 2에서 6주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말씀드린 연구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통해 지방 제거를 비롯한 여러 효과들을 본격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약 2.5주는 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을 거치는 동안 많은 분들이 해당 식이요법을 포기하게 만드는 최대의 장애물인 키토플루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점들을 누리기 이전에 모두 그만두게 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탄고지 식이요법, 즉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른 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이요법뿐 아니라 현명한 운동 전략도 overfat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요즘에는 시간 효율적인 운동 전략인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즉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해당 트레이닝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Moderate Intensity Continuous Training, 즉 중강도 지속성 트레이닝과 비교했을 때 보다 적은 시간의 투자로 비슷한 운동 효과를 보인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 덕분입니다. 특히 본 연구들에 따르면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은 심폐체력을 향상시키고 심장 대사 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켜주는 것으로 보고하며 또한 체구성의 변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소개드린 두 가지 트렌디한 지방 제거 전략들, 즉 Low Carbohydrate High Fat Diet, 즉 저탄고지 시기와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즉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둘 중에서 실제 질병의 주범인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본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한 그룹은 저탄고지 시기만, 다른 한 그룹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만 실행하게 하여 두 그룹을 서로 비교해 보았더니 운동 없이 저탄고지 식이요법만 수행한 그룹이 운동만 수행한 그룹에 비해 더 많은 내장지방 감량을 나타냈습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만 놓고 보면 내장지방 감량을 위해서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보다는 저탄고지 식이요법의 수행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여러 다른 효과들, 즉 심폐체력 및 심장 대사 건강의 증진 차원은 배제한 내장 지방량의 변화만을 고려한 비교라는 점, 그리고 수행한 운동이 지방 연소에 최적화되지 않은 운동 디자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내장 지방을 비롯한 체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저탄고지 식단을 실행하는 것은 운동만 수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운동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경우에는 저탄고지 시기에 도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된 분들의 경우에는 저탄고지 식이요법과 더불어 시간 효율적인 운동 전략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방 제거뿐만 아니라 심폐체력 및 심장 대사 건강 또한 함께 증진시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탄고지 시기를 실천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수행하시는 경우에도 해당 운동 전략이 분명 시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동 전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러한 고강도 운동만을 빈번하게 오랜 기간 지속할 경우 오버트레이닝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면역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 이를 고려하여 저중강도 수준의 운동과 함께 번갈아가며 수행하도록 본인의 운동 계획을 수립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면역 건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overfat, 즉 마른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진짜 글로벌 팬데믹입니다. 해당 오버팻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두 가지 트렌디한 전략으로는 저탄고지 식이요법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현재 운동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경우에는 체지방 제거를 위해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실행해 보실 것을,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극히 제한된 분들의 경우에는 저탄고지 식이와 함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overfat, 즉 과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스마트한 운동 및 식이 전략, 저탄고지 식이요법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